이 영상은 당신을 분석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당신 안에 쌓여 있었지만 말로 정리되지 않았던 혼란을 정리하려는 이야기다. 저녁이 조금 늦어진 시간이다. 방 안은 조용하고 휴대폰 화면만 켜져 있다. 대화창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남아 있다. 아, 그건 좀 그렇지 않나? 말 끝에는 웃음도 없고 설명도 없다. 그 문장을 읽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 시간이 늘어진다. 다시 읽어본다. 혹시 농담이었나? 아니, 이 사람 말투가 원래 이랬던가? 좀이라는 단어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지? 내가 한 말 전부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그중 일부인가? 손가락이 화면 위에 멈춰 있다. 답장을 쓰려다 지우고 다시 쓰려다 멈춘다. 그 사이 마음 한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난다. 또 시작이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누가 화를 낸 것도 아니고 관계가 깨진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미 몸은 먼저 반응한다. 가슴이 조여오고 생각은 한 방향으로만 미끄러진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 정도 말해도 왜 이렇게 걸리지? 그냥 넘기면 될 일을. 이 질문들이 나올 때 사람들은 이 상황을 성격 문제로 정리한다. 내가 약해서, 예민해서, 마음이 좁아서. 하지만 이 장면을 조금 더 오래 들여다보자.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너무 빠르다. 조금 전으로 돌아가 보자. 그 문장이 오기 전 당신은 이미 어떤 상태였는지. 아마 이런 흐름이었을 것이다. 상대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완벽한 공감은 아니어도 최소한 아, 그럴 수 있지 정도의 반응은 기대하고 있었다. 그 기대는 크지 않았다. 그래서 더 방심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돌아온 건 설명 없는 짧은 부정. 이때 상처가 생기는 지점은 말의 내용이 아니다. 문제는 그 말이 도착하는 순간 당신 안에서 작동한 계산이다. 지금 이 관계에서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안쪽인가? 바깥쪽인가? 함께 이해받는 쪽인가? 혼자 설명해야 하는 쪽인가? 이 계산은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빠르게 이루어진다. 마치 자동으로 작동하는 센서처럼. 그리고 그 센서 가불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사소한 말은 사소하게 끝나지 않는다. 이건 유리잔에 떨어진 물방울 같은 장면이다. 한 방울 자체는 가볍다. 문제는 이미 잔이 거의 차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쌓여있던 작은 오해들, 명확하지 않았던 반응들, 넘어갔지만 설명되지 않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수위를 올리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문장은 원인이 아니라 트리거에 가깝다.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한다. 나는 작은 거에도 쉽게 상처를 받아. 하지만 정말로 작은 걸까? 아니면 작아 보이게 포장된 신호였을까? 이 구조에서는 상처를 받는 사람이 문제로 보인다늘 더 크게 반응하는 쪽이니까. 늘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쪽이니까. 그래서 결국 남는 결론은 하나다. 내가 예민해서 그래. 여기서 잠깐 멈추자.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 왜냐하면 이 반응은 약함에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건 하중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은 구조에서 특정 지점에 압력이 몰릴 때 생기는 균열과 닮아 있다. 겉으로 보면 금이 간 부분만 문제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보이지 않는 설계 쪽에 있다.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반복해서 겪고 나서야 이 경험에 정서적 과민 반응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 이름은 사람을 규정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설계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표식에 가깝다. 지금까지는 현상이다. 당신이 왜 이런 순간마다 같은 방식으로 흔들리는지에 대한 것면만을 본 것이다. 이제 그 구조의 안쪽으로 들어간다. 당신이 받은 그 짧은 문장. 아, 그건 좀 그렇지 않나?
를 다시 꺼내보자. 이 문장 자체는 중립에 가깝다. 공격적이지도 명확한 거부도 아니다. 단지 상대의 시각이 다르다는 표현일 뿐이다. 그런데 왜 당신에게는 이게 중립적으로 도착하지 않았을까? 여기엔 보이지 않는 번역 과정이 있다. 당신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변환했을 가능성이 높. 너의 생각은 틀렸어. 나는 너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너는 지금 혼자야. 이 번역은 문장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일어난다. 상대가 실제로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는 이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 말을 어떤 렌즈를 통해 받아들였는가다. 그 렌즈의 이름은 관계적 안정감의 결핍이다. 관계적 안정감이란 이 사람 옆에 있을 때 내가 나로 있어도 괜찮다는 확신이다. 내 감정이 과하지 않고 내 반응이 이상하지 않으며 내가 말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거라는 신뢰. 이 안정감이 충분할 때 상대의 다른 의견은 그냥 다른 의견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 안정감이 흔들려 있을 때 모든 반응은 관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호로 익힌다. 당신이 유리잔이 거의 차 있는 상태라면 이미 그 안정감은 반복적으로 위협받아 왔다는 뜻이다. 어쩌면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는 그래도 그렇지라며 당신의 감정을 중화시켰다. 당신이 힘들다고 했을 때 다들 그렇게 살아라는 말로 당신의 경험을 일반화했다. 당신이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며 당신의 감각을 의심했다. 이런 일들은 하나하나는 크지 않다. 상대도 악의가 없었을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되면 이건 하나의 패턴이 된다. 그 패턴의 핵심은 이것이다. 당신의 내적 경험이 관계 안에서 우선순위를 갖지 못한다. 이 지점에서 당신은 조용히 학습한다.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좀 더 합리적으로, 덜 무겁게 말해야겠어. 이 정도는 그냥 넘기는 게 관계에 좋겠지. 이 학습은 의식적이지 않다. 생존 전략에 가깝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자신을 조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조정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신호 체계가 왜곡된다는 점이다. 원래 이건 불편해라고 명확하게 울렸어야 할 신호 가글에 이 정도는 괜찮아로 바뀐다. 원래 이건 넘어갈 수 없어라고 말했어야 할 경계가 이번 한 번만 더로 흐려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내가 과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이 질문이 반복될 때 당신은 이미 자기 감각보다 상대의 반응을 더 신뢰하고 여기서 핵심 역학이 드러난다. 정서적 과민 반응의 본질은 개인의 취약함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무효화의 결과다. 무효화란 당신의 경험이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그 정도로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니잖아. 네가 오해한 거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당신을 안심시키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감정이 과도하다고 규정하는 메시지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의 반응을 검열하기 시작한다. 이 정도는 말하면 안 되겠지. 이건 내가 참아야 할 일이야. 이 검열이 쌓이면 쌓일수록 당신 안에는 표현되지 못한 감정이 축적된다. 그게 바로 그 유리잔이다. 그래서 이제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당신이 왜 그렇게 크게 흔들렸는지 보인다. 그건 그 문장 자체의 무게가 아니다. 그건 그동안 쌓여있던 무효화의 역사가 한 번에 활성화된 것이다. 그 문장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또
너의 감각이 틀렸구나. 또 네가 과한 거야. 또 나는 너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이게 과민 반응이 아니다. 이건 정확한 패턴 인식이다. 당신은 약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같은 자리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원래의 질문을 다시 쓸 수 있다. 왜 나는 작은 거에도 상처를 받을까? 이 질문은 잘못된 전제를 품고 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이다. 왜 나는 이 관계에서 내 감정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까? 왜 이 사람의 반응은 내게 반복적으로 무효화로 도착할까? 왜 나는 이 관계에서 내 경험이 우선순위를 갖지 못한다고 느낄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문제의 위치가 이동한다. 더 이상 당신의 예민함이 문제가 아니다. 관계의 구조가, 역학이, 패턴이 문제가 된다. 물론 이 지점에서 새로운 불안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럼 이 관계는 잘못된 건가? 상대가 나쁜 사람인가? 이 관계를 끝내야 하는 건가? 아니다.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경우 무효화는 의도적이지 않다. 상대는 당신을 상처 입히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을 뿐이다. 혹은 상대 자신도 같은 패턴을 경험하며 자랐을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패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패턴을 본다는 건 당신이 자동으로 작동하던 반응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일이다. 다음번에 그 짧은 문장이 왔을 때 당신은 이전처럼 즉각 내가 예민한 건가로 가지 않을 수 있다. 대신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 반응은 지금 이 문장 때문일까? 아니면 그동안의 맥락 때문일까? 내가 지금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건 뭘까? 이 질문들은 당신을 방어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경험을 더 명확하게 본다. 그리고 그 명확함 속에서 당신은 선택지를 갖게 된다. 선택지 하나, 관계 안에서 재협상하기. 당신은 상대에게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 네가 그건 좀 그렇지 않나라고 했을 때 나는 네가 내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꼈어. 네 의도는 아니었을 수 있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도착했어. 이건 비난이 아니, 당신의 경험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다. 상대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상대가 그랬구나.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었어. 미안해. 라고 말한다면 이 관계는 조정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만약 상대가 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라고 반응한다면 이 관계는 당신의 경험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선택지. 당신의 경계를 재설정하기. 어떤 관계는 당신이 아무리 명확하게 말해도 패턴이 바뀌지 않는다. 그때는 관계의 깊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관계가 같은 수준의 친밀함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과는 깊은 감정을 나누고 어떤 사람과는 가벼운 교류만 유지하는 것도 건강한 선택이다. 이건 상대를 버리는 게 아니다. 당신이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선택지. 자기 안에서 안정감 키우기.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타인의 반응에 덜 의존하는 것이다. 이건 타인을 차단하는 게 아니다. 당신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먼저 수용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타당한 경험이야. 상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 감정은 실제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느끼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이런 내적 확인이 쌓이면 상대의 한 문장이 당신의 전체를 흔들지 않는다. 당신 안에 이미 단단한 중심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왜 나는 작은 거에도 상처를 받을까? 이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이 질문은 더 이상
당신을 규정하지 않는다. 당신은 예민해서 문제가 아니다. 당신은 정확하게 반응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그 반응을 읽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이제 당신은 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왜 그렇게 무겁게 도착했는지. 그건 당신의 약함이 아니라 쌓여있던 맥락이, 반복되던 패턴이, 충족되지 않은 안정감이 한 번에 활성화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무게를 다르게 다룰 수 있다. 혼자 짊어지지 않고 패턴을 보며 선택지를 만들어가며. 당신의 감각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지금까지 그 감각이 존중받을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그 공간을 당신이 직접 만들어갈 차례다.